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세 하더만 중국 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크루즈 여행을 많이 오죠.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몇만 명을 타는 것 같은데요. 그 큰 배들이 와서 들어오는 숫자와 나가는 숫자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죠? 들어왔을 때는 지금 무비자로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 자들을 어떻게 흉측한 자들이 들어왔을지 또 어떤 범죄를 일으킬지 지금 끔찍한 앞으로 미래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중국에는 인간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많겠지요. 그러나 흉측한 사람들도 많겠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마약, 밀매 여러 가지 그죠. 그런 어떤 흉측한 그런 옛날에 영화도 보면은 중국인들은 도치 들고 막 설치잖아요. 이런 흉측한 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행방불명이 되는데 이재명이는 잡을 생각도 없고 막을 생각도 없고 오히려 문을 열어줬으니 막을 생각 또한 없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안 와서 배가 가버리면 나머지 대한민국 어디에 숨어서 무슨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짓거리를 할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 제가 방송에 관세 협상이 제가 된다고 예언을 해드렸는데요. 왜 되느냐? 어차피 이재명은 본인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고 지금 내부 분탕질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짓마다 뻘짓이고 지금 뭡니까? 집값 폭등, 환율 폭등, 또 달러 폭등, 금값 폭등 모든 게 폭등이 되는데 내세울 만한 게 지금 하나도 없죠. 뭔가 하면은 뻘짓이 되고 또 뭡니까? 지금 그죠? 고라가 되니까 뭘 하라는 보기 위해서는 에이펙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에이펙의 아침 방송에도 제가 분명히 그 패키지가 보따리 안에 패키지가 들어있는데 그 패키지를 다 받을 것이다. 받아서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타결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내가 어떤 손해를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자기 얼굴에 깎이는 일이라든가 더 이상 물러날 어떤 지금 뭡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죠. 3,500억 달러를 이렇게 가져와라 하니까 지금 가져올 명분도 없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죠 전번에 오바마랑 또 그 뭡니까 바이든 이런 자들 그 뭡니까 부정선거 한 거를 2024년도입니까 2020년도 이래 하는 걸 전부 다 지금 들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죠 팩트를 찍어내니까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재명은 지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 안에 무거운 보따리를 엄직한 그죠 아마 받기 힘든 그런 보따리겠죠. 보따리는 뭡니까? 내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걸 내 나라고 많이 하겠죠. 3,500억 달러 대신에. 그럼 이재명은 웬만한 거는 다 주고라도 이 협상을, 관세 협상을 하려 하고 또 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시진핑과 정상회담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하면은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지요. 그것을 분명히 안 할 자는 아니다. 그죠? 분명히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리한 여건의 어떤 거기서 뭡니까 수많은 것을 요구해도 웬만한 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오산기지나 저기 평택기지 미군들이 있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다가 미국 땅으로 하라 예로부터 이런 그저 어려운 조건들을 막 내세울 수가 있겠죠. 이러면은 그죠 김건희 여사님 윤 대통령 풀어라 그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참 받기에는 끔찍한 것도 많이 제시하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절차는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받는다. 그죠? 그러고 수단 대사를 한국 대사로 임명을 하라. 이런 것부터 끔찍하게 받기 힘든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껄끄러운 거를 저는 트럼프는 많은 한 가방을 가져와서 안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관세 협상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달러 폭등, 금값 폭등, 이런 걸 모두 금값이 우리나라가 한 13% 비싸다 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저는 또 금값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다른 나라는 금이 한 13% 15% 사다잖아요.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뭡니까 무비자로 저렇게 막 들어오는 데는 저는 장사치가 엄청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산 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참 크루즈에 타고 와서 팔면은 엄청난 이익이 많겠죠. 이것을 뭡니까 잡을 명분도 없고 잡을 생각도 없는 것이지만 저는 엄청난 금이 들어온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팔에 끼고 목에 끼고 온 걸 다 그거를 밀수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고요. 또 중국 사람들은 주렁주렁 하고 오니까 그걸 뭐 하고 와서 갈 데는 없이 그냥 간다 해서 그걸 막을 재간도 없죠. 막을 재간 같은 무비자에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저는 첫째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자들은 분명히 13% 15% 산 걸 가져와서 엄청 팔 거다. 그런 보따리를 중국인들이 뭡니까? 저기 크루즈 여행에 수만 명씩 타고 와서 그런 보따리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몸에 끼고 있는 이런까지는 뭐 다 어찌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만약에 다 빼면은 저는 수십 돈이 그죠?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따리들이 장사철이 사람이 없어지지 않나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해 금이지만 마약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무비자로 들어오면은 앞으로 그런 범죄들을 다 어떻게 막을지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인이 아침에 카톡을 보냈는데요.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밤이면은 같이 그저 어울려서 나가는 걸 또 원하고 특히 뭐 여기는 지방이지만요. 저 서울 경기도 쪽에는 낯선 사람이 차를 이래서 뭐 막거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또 손을 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조심하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그죠? 이렇게 카톡을 받았는데요. 그런 또한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즉 캄보디아 현실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많이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얼마나 끔찍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좋은 사람만 있으면 법도 필요 없고 경찰서도 필요 없고 감옥서도 필요 없겠지요. 그중에 나쁜 인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안 그래도 그렇게 막아놔도 보이시피성으로 우리가 1년에 수없는 돈을 사기를 당하는데 저렇게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흉악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참 끔찍하다. 그런데 저거 뭡니까? 거기 중국인들 들어오는 데나 공항이나 뭐 배 앞에서는 피켓 시위도 못하게 지금 경찰들이 막는다 하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잘 보호해 주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오히려 그죠? 이 우파에 이런 사람들은 다 말라지기를 다 감옥서 보내고 특금 3개를 돌려서 감옥 보낸 걸 그죠? 쉬운 죽 먹듯이 하면서 저런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그죠? 무비자에 그거다 직사대접까지 하니 중국에 무슨 그런 신세를 졌는지 아마 저는 큰 신세를 짓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쇠 하면서 그저 납작 엎드려서 하는 것은 중국에 엄청난 그저 큰 빚을 졌을 거다. 그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무비자로 들어오면서 저는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돈 벌 길도 많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와서 나가지 않는 수만 명이 들어와서 숫자가 안 맞다고 하잖아요. 나가지 않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서 범죄를 저지르던 장사치로 남던 또 그 다음에 또 그릇 타고 오는 사람이 또 가져오고 이쪽에서는 한 사람이 판매책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이 비싼 금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팔이고 다 팔찌 배지 다 찍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저는 이 무비자는 그런 것이 이제 막지를 못하니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지금 금값이 다른 데보다 비싸면은 예서 금 한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장사치를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들이 앞으로 횡의 보따리 장사라든가 최소가 보따리 장사죠. 그 다음에는 마약이라든가 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무비자가 들어오는데 다 조사할 수도 없고요. 또 크루즈 와서 타고 들어와서 나가지도 않으니 어딘가가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범죄를 저진다면은 저 끔찍한 범죄들이 또 예상이 된다는 거죠. 참 삶이 걱정이 됩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나라 교민이 참 이렇게 납치를 당하고 여권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하고 감금까지 다는 것도 정말 참 끔찍한 일이지만 이 중국인들이 지금 무비자로 들어와서 지금 수없이 들어와서 나가는 숫자가 맞지 않다는 이런 것만 해도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현실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이 트럼프도 분명히 어느 정도 만나서 저는 두 사람 다 운이 좋은 지금 클래스인데요. 가을 겨울 운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보니까 10월 31일 11월
1월 1일 시진핑과 트럼프 운이 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딜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화해한 어떤 마지막 악수로서 끝내리라. 어떤 지금 뭐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정상회담도 안 되고 트럼프도 안 온다 뭐 이런 부정적인데요. 저는 이분들의 운세를 보면서 분명히 둘 다 오고요. 둘 다 악수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타결을 할 것이다. 내놓고 그 중국은 히토류나 뭐 이런 거죠. 뭐 AI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이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중국이 원하는 게 있을 거고요. 서로 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지금 분명히 저는 타결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재명이도 분명히 관세를 협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조건이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 그죠? 무거운 조건을 다 받아들이면서 할 거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지금 현재 주식장에서 막 불리 붙는 2차 전지라든가 ESS라든가 그죠? 이런 거 선박, 이런 거 그죠? 앞으로 그죠? 또 뭐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활개를 치지 않나. 지금까지 철강 관세로 묶여있던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시에 또 타결됐다는 소문이 나오면은 바로 그죠 주식이 오르는 이런 또 어떤 현상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율이 확 올라가겠죠. 관세 협상이 잘 됐다 악수하고 뭐 마지막에 그죠 웃고 나오면은 그 사진 한 장이 엄청나게 또 이 좌파 방송들이 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은 확 끌어올릴 겁니다. 그걸 분명히 뻔히 아는 이재명이가 관세 협상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조건은 굉장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조건이 아마 한 가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웬만한 거는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백악관에 가서 3,500억 달러 이야기했는 게 다 고라가 되니까 트럼프는 그냥 물러설 사람도 아니죠. 지금도 계속 거기에 대한 옥죄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놔라. 내가 뭐 투자를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 3,500억 달러도 없지만 줄 돈도 없고 그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되죠. 그런데 일단은 말을 해놓고 보니까 책임은 못 지니까 구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도 이미 구라를 아니까 다른 거를 목을 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조건을 내놓을 거다. 그래서 저는 세계 특검이라든가 정치적인 현황, 그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니, 그 다음에 관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패키지로 같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운세를 보니까요, 이달, 다음 달 굉장히 금전이 돈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퍼스트, 그죠? 아메리칸이죠. 자기 나라 이익되는 것은 무조건 할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수많은 것을 요구해서 자기 나라의 국익을 가져갈 것이다. 또 시진핑도 운세를 보니까 저 금전운이에요. 두 사람 다 금전운이라서 시진핑대로 지금 나라세는 조금 안 좋은, 그죠? 추락하고 있잖아요.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시진핑 나름대로 가질 거 가져가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가져가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가져가고 전부 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어떤 모양새는 분명히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